프롤로그 안녕 내 집. 입술이 파르르 떨려왔다. 굳게 닫은 입은 너무나 무거워 다시 열지 못했다. 친구들과 함께 지냈던 실험실. 박사님과 함께 공부했던 연구실. 매일 아침 걸어 다니던 하얀 타일의 복도와 밝은 조명.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깨진 유리 조각들. 부서지고 무너진 방. 깜빡거리는 전등들 사이. 내 전부였던 이곳은 이미 모두 부서졌다. 남은 것은 어둡고 쾌쾌한 더럽고 공허한 지하실에 홀로 남은 여자아이뿐. 박사님, 왜 그랬을까? 한번 꼬여버린 생각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박사님, 나 혼자 살아남았어. 나 당신을 찾아보려고 해. 박사님, 당신은 왜 우리를 살린 거야? 왜 우리를 키운 거야? 왜 날 버린 거야? 왜 혼자 그렇게 가버린 거야? 공허한 목소리가 지하에 울려 퍼졌다. 이미 떠나버린 그는 이 물음에 대답할 수 없었다. 아무리 물어봐도 그는 대답조차 해주지 않아. 당신이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은 채 날 떠났다면 내가 당신을 찾을 거야. 나가지 말라고 명령한 당신은 이미 이곳에 없으니까. 아이는 홀로 남은 지하실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세상의 밝은 빛을 향해 발을 내딛겠지. 이런 식의 결말도 나쁘지 않지만 조금만 더 지켜보자. 일화 대시 이상한 꿈. 난 오늘도 그날의 꿈을 꾼다. 존재하지 않는 기억 속의 마을이 눈앞에 나타나는 꿈을 한번 경험한 것은 절대 잊지 않는 내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처음 보는 마을이 눈앞에서 불에 타 잿더미가 되어 사라지는 모습이 담긴 꿈을 처음에는 어렴풋이 허상처럼 보였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더 뚜렷하고 선명하게 내 시야를 밝혀갔던 마을. 발을 움직이지 않고 내부를 확인하면 마을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아니 그곳은 생명의 낌새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버려진 마을 같았다. 이런 기억은 지난 14년의 인생 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는데 아니 애초에 난 마을이라는 것을 본 적도 없었다. 이건 대체 무슨 꿈일까?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기억? 아니면 그저 박사님이 들려주시는 옛날 이야기의 배경? 꿈은 어째서 나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까? 꿈은 왜 나에게 이런 장소에 날 데려온 것일까? 궁금한 마음에 마을에 들어가려 한 발자국. 발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 귓가에 울리는 한 여인의 작은 목소리와 함께 꿈은 날 바로 잠에서 깨운다. 반드시 그 퍼센트 사인 엔드서 도망가. 당신은 누구지? 왜 나한테 도망가라고 하는 거지? 무엇으로부터 도망가? 어째서 도망가? 그 이유를 알려줘. 어서 기억. 움직일 수 없는 깊은 어둠 속에 잠긴 듯한 느낌이 몇 초간 흐르면 오늘도 평소와 같은 낯선 천장이 아이를 반겨왔다. 첫째 날 -9시 정각. 늘 보던 익숙한 느낌의 천장 대시. 오늘도 늘 그렇듯 하얀색 체크 무늬의 타일로 이루어진 천장이 잠에서 깨어난 유리안을 반기고 있었다. 오늘도 똑같네. 하에 이런 괴이한 꿈은 대체 언제까지 꿔야 되는 건지. 기약 없이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꾸고 있는 이유 모를 꿈. 무슨 이유인지 알 수도 없는 이상한 꿈을 계속해서 꾸는 게 솔직히 짜증났지만 나 혼자로서는 정체 모를 꿈의 정체에 대한 해결 방법이 없었다. 일단 세수부터 좀 할까? 누워있던 침대에서 몸을 일으킨 난 바로 옆에 있는 세면대에서 얼굴을 헹구고 수건으로 닦으며 방 앞의 복도를 바라보았다. 천장에 걸려있는 전자시계, 하늘색 체크 무늬로 된 바닥과 화장실, 주방과 샤워 시설은 여느 때와 전혀 다를 게 없는 복도였으나 평소에 아침치곤 유난히 조용했다. 다른 아이들은 다 어디로 간 거지? 다들 이미 수업을 들으러 간 건가? 문 앞 천장에 걸려있는 전자시계를 바라보니 현재 시간은 9시 수업 시작 시간은 9시 30분이니 아직 30분이나 여유가 남아있었지만 이곳 생활구역에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는 듯 조용한 분위기였다.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카드키로 문을 열은 뒤 고개를 문 밖으로 내밀었다. 왼쪽 오른쪽 내 방 양 옆에 있는 개인실들을 확인해 보아도
주변에는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의 인기척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나만 빼고 다들 아침으로 맛있는 음식이라도 먹으러 간 건가? 역시 잘 모르겠네. 이럴 때는 머리를 열심히 굴려보았지만 15명이나 되는 다른 아이들이 모두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기에 어차피 근래 밤마다 꾸는 이 기묘한 꿈에 대해서도 여쭤보러 갈 계획이 있었던 난 하이시안 박사님을 만나러 가야겠다 생각했다. 박사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방 정리부터 다 끝내고 움직여야지. 자고 일어난 침대와 이불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사용했던 수건은 의자 위에 잘 마르게 끔 걸어두고 교육용 실험복으로 옷까지 갈아입으면 됐다. 밖으로 나가기 전 방에서 해야 할 일들을 모두 끝낸 난 카드키로 문을 열고 5평 남짓 한 개인실에서 나와 하이시안 박사님을 만나기 위해 연구소를 돌아다녔다. 물결표 쌓인 물결표 쌓인 아마 지금 시간 정도면 박사님은 아마 실험 구역에 개인 연구실에 계시겠지. 하얀색의 자기질 타일로 이루어진 바닥이 끊임없이 이어진 지하 연구소는 크게 3가지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1구역 생활구역, 2구역 교육구역, 3구역 실험구역. 1구역인 생활구역은 지하 연구소 안에 살고 있는 아이들의 주거시설이 배치된 장소로 아이들 각자의 방과 화장실, 샤워 시설, 주방, 휴게실과 같이 이제 만 15살이 된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품들과 시설들이 배치되어 있다. 참고로 내 방은 생활구역 첫 번째 방인 101호다. 2구역인 교육구역은 X 박사님과 하이시안 박사님 두 박사님들께서 13년 전 연구소에 들어온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새롭게 창설한 구역으로 이곳에서는 차후 성인이 된 이후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과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교실, 놀이방, 진실의 방, 총기 테스트실, 신체 능력 확인 구역, 내구성 테스트실, 연기력 테스트실 등의 다양한 교육 시설들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실험 구역은 이곳에서 10여 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온 우리도 아직 아는 게 몇 없을 정도로 연구소 내에서도 가장 비밀스럽고 폐쇄적인 구역으로 나를 포함한 다른 아이들은 실험 구역의 맨 앞에 존재하는 하이시안 박사님의 개인 연구실까지는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지만 그 뒤에 있는 섹터 1-10 X 박사님의 개인 연구실이라고 적혀있는 보안 실험 구역들은 출입이 불가능하게 막혀있다. 막혀있는 보안 실험 구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박사님들만이 가지고 알고 있는 암호키가 있어야 하며 암호키는 총 267자리로 이루어진 키패드로 이루어져 있다. 전에 내가 대화 중이신 두 박사님에게 다가가 보안 실험 구역 안쪽에는 뭐가 있는지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하이시안 박사님은 보안 실험 구역 안쪽에는 인체에 아주 위험 등급의 실험용 식물들이 즐비해 아직 어린 우리가 식물들을 함부로 건든다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따로 격리해 두는 게 보안 실험 구역이 있는 이유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연구소가 조용했던 날이 언제였지? 지난번에 다같이 화합 술래잡기 했을 때 이후로 처음 아닌가? 주거 구역의 끝자락에 있는 세탁실과 주방을 지나 박사님이 계시는 아마 3구역을 향해 걸어가고 있던 나. 1구역을 주거 시설들을 모두 지나면서도 다른 아이들을 한 명도 만나지 못해 조금 침울한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자기 방에 있는 애들이 하나도 없네. 영소 밖으로 나갔을 리는 없는데 말이지. 영소 외부로 나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니 아이들이 이 연구소 어딘가에 있는 것만은 확실했기에 생활구역에 이어 교육구역까지도 어째서 아무런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박사님도 개인 실험실에 없으시면 어쩌지? 아유. 한숨을 내쉬며 힘없는 발걸음으로 걸어가던 그 순간 2구역 왼쪽 끝자락에서 무언가를 부수는 듯한 거대한 소리가 들려왔다. 쾅! 깜짝이야, 슬래시. 갑자기 아침부터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갑자기 들려온 거대한 소리에 깜짝 놀라 몸을 움츠린 나. 무슨 일인가 싶어 큰 소리가 들려온 방향을 바라보았다. 무슨 소리지?
저쪽에서 들린 것 같은데. 왼쪽 5번째 방놀이 방이라 적힌 관찰실에서 들려온 거대한 소리. 내가 놀이방을 바라본 시점에서 들려온 소리가 방금 전만큼 크지는 않았으나 무언가를 부수는 듯한 소리는 지속적으로 연구소에 울려 퍼졌다. 쾅, 쿵. 놀이방에 누군가 있을 것 같다는 낌새를 느낀 난 계속해서 들려오는 부서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방향을 돌려 놀이방 쪽으로 향했다. 부서지는 소리가 난다는 건 부수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니까. 혹시 애들이 놀이방에 있나? 그리고 놀이방 앞에 도착해 보니 문 앞에서 서 있는 다른 아이들의 모습을 발견했는데 아이들은 문 앞에 서서 놀이방 안쪽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바라보다 있었다. 얘들아 너의 뭐해? 유리안, 너도 일어났구나. 아까 깨우려고 했는데. 나는 반가워하며 손을 흔드는 아이들의 틈 사이로 놀이방 안에 두 사람이 물건을 집어 던지고 부수며 싸우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야 이 나쁜 놈아. 뭐 이 자식아. 쾅. 격한 몸싸움을 부리고 있는 두 남자아이들. 두 친구들이 싸우는 모습을 재미있다는 표정으로 직관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에 난 왜 생활구역이 비었는지 그 이유를 직감했다. 다들 싸움 구경한다고 여기로 온 거구나. 나는 또 무슨 일이라도 난 줄 알고 걱정했네. 놀이방 이곳 저곳의 벽에는 둘의 싸움의 여파로 구멍이 뚫려 있었고 칠판은 고무공이 박혀 반으로 쪼개져 있었는데 이 사실을 박사님이 아신다면 또 뒷목을 잡고 쓰러지실 것이 예상된 서순이었다. 그런 것을 아는지 모르는 건지 경쾌한 타격음을 울리며 싸우고 있는 두 사람. 리안과 바시룬이었다. 우리들 중에서도 유난히 감정 조절을 못한다고 해도 그렇지. 쟤네는 마주칠 때마다 싸우는 것 같네. 한심하다는 생각으로 문 앞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던 날. 발견한 다른 아이들은 반갑게 인사를 건네왔다. 유리안 너도 왔구나. 반가워. 해맑게 웃고 있는 아이들. 나는 앞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리안과 파시룬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왜 둘의 싸움을 말리지 않은 것인지 아이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쟤네 둘 안 말리고 뭐하니? 싫어 어차피 쟤네는 말려봐야 말 듣지도 않는데. 괜히 말리다가 맞으면 우리도 화난다고. 맞는 말이긴 했다. 이미 10차례나 넘게 화가 나 연구소에 이곳저곳을 부순 전적이 있는 녀석들인 만큼 말린다고 들을 녀석들이 아니긴 했다. 아니 그래도 말릴 수 있는 데까지는 말릴 시도는 해보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하려던 난. 잠시 입을 다물고 두 사람이 싸운 이유가 뭔지 아는지 질문했다. 둘이 왜 싸웠는지는 알아? 저 놀이방 끝에서 발견 한 종이를 두고 싸웠대. 그리고 퍽. 대화 중인 와중 두 녀석들이 던진 장난감과 고무공들이 벽에 튕겨져 아주 빠른 속도로 나와 아이들이 있는 문 앞을 향해 날아왔고 그대로 몇몇 아이들의 머리를 강타했다. 아, 장난감에 머리를 가격당한 아이들은 화가 잔뜩 나 옷 소매를 거두며 이미 싸우고 있는 두 사람 사이에 뛰어들었고 난 발을 동동 굴리며 싸우고 있는 아이들에게 소리쳤다. 얘들아 너희 이러다가 박사님한테 혼난다. 야, 실험실 다 부서지면 너희가 책임질 거야. 난투극으로 번진 상황에 난 결국 이 모든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데리러 가야겠다. 생각하며 놀이방을 나와 3구역으로 뛰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역시 나 혼자서는 쟤네들 못 말리겠어. 이러다가 2구역 다 박살 나겠다. 박사님, 캐릭터 소개란 대시. 하이시안 유리안. 성별여. 나이 마이너스 15살. 키 마이너스 152cm. 내형은 발에 하얀색 눈동자를 지닌 귀여운 여자아이. 좋아하는 것 친구들. 두 박사님 책이나 영화 속 주인공. 특이사항 호기심이 많고 명랑한 또래 아이들 중 가장 주도적인 성격을 지닌. 이와 대시 아침 인사. 하하응. 진짜 너무 먼 거 아니야. 이게 다 그 망할 텃밭들 때문이야. 텃밭 위에는 작은 모래 뭉침과 십자가가 놓여 있었다. 점점 가빠져 오르는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지만 내 친구들이 서로 싸워 누군가 가 다치는 꼴은 절대 보기 싫었기에
또 다시 박사님이 근심에 찬 표정으로 우릴 바라보는 것이 슬퍼서 나는 멈추지 않고 하이시안 박사님의 개인 연구실을 향해 뛰어갔다. 상구역 하이시안 박사의 개인 연구실. 대시 애들아 제발 문 열기 전에 노크 좀 해줄래 대시. 구불구불 이어진 교육구역을 지나 개인 연구실 문 앞에 도착한 나. 방문 앞에 잠시 멈춰 갑자기 뛰느라 흐트러진 호흡을 진정시킨 다음 조심스럽게 투명한 유리문을 두들겼다. 똑똑. 박사님 물결표 사인. 저 유리한 임대 안에 계세요? 지금 중요한 일이 있어서 조금 일찍 왔는데. 똑똑똑. 박사님? 안에 없으세요? 안에 아무도 없는 건가? 계속해서 문을 두들겨도 방 안쪽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문을 두드렸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없다면 안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투명한 유리문의 안쪽에 비친 방 내부에 환한 조명이 켜져 있는 걸로 봐서는 안에 누군가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방 안쪽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 혹시 박사님 주무시고 계시는 건가? 평소에도 자주 그러시니까. 한번 확인하러 들어가 볼까? 평소에도 잦은 연구와 실험으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박사님은 방에 불을 켜놓은 채 주무시는 일도 잦았기 때문에 나는 박사님이 안에서 주무실지도 모르니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박사님 저 들어가요? 아주 조금 문을 열고 머리를 밀어 넣어 연구실 안쪽에 박사님이 계시는지 확인해보니 연구원 가운을 입고 있는 20대 후반 즈음의 남자가 실험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이 내 눈에 들어왔다. 예.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광경에 나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180cm의 큰 키.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 못해 부스스하게 곱슬거리는 검은 빈 머리카락. 오랫동안 햇빛을 쬐지 않아 과하게 새하얀 피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외모. 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하이시안 박사님이었다. 박사님, 괜찮으세요? 깜짝 놀라 문을 열고 연구실 안쪽으로 들어가 박사님의 얼굴을 만져보며 상태를 살펴보니 박사님은 그냥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였다. 지지지지지지지지지. 뭐야 그냥 주무시는 거였잖아. 근데 박사님은 왜 바닥에서 왜 주무시는 거지? 바닥에 나 뒹구는 실험용 용지들과 여러가지 연구일지들을 보니 하이시안 박사님은 아무래도 새롭게 시작하신 연구에 몰두하느라 며칠째 잠을 못 주무신 것 같았다. 그냥 조금 더 주무시게 놔둘까? 아니, 근데 그러면 이 번지구역이 어디까지 부서질지 모르는데.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신 박사님의 입장을 생각하자면 옆에 있는 침대로 옮겨드려 조금 더 주무시게 해드리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바닥에 쓰러져 있던 박사님을 뒤집어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어차피 박사가 늦게 일어날수록 해야 할 일이 더 늘어남. 박사님, 일어나세요. 이러다 연구실 다 부서져요. 계속해서 어깨를 잡고 흔들자 박사님은 이해하기 힘든 말들을 반복하며 정신을 차렸다. 철야 근무 실험 우 교육 이젠 좀 쉴래. 골뱅이 샵사인 골뱅이 샵사인 U% 사인 샵사인. 어라 유리안? 무슨 일이니? 일단 좋은 아침. 눈을 뜬 박사님은 자신을 깨운 날 바라보더니 비몽사몽 한 표정으로 손을 흔들며 아침 인사를 건네주셨고 다음 순간 고개를 들어 연구실 문 옆에 걸려있는 시계를 바라보시며 현재 시간을 확인하셨다. 9시 18분 슬슬 수업할 시간이네. 부스스한 머리카락을 넘기며 일어나신 박사님은 방금 일어나 후들거리는 팔로 힘겹게 책상을 짚고 일어난 다음 탁자 위에 있는 안경을 쓰고 옆에 있는 커피 포트를 내리며 내가 박사님을 급하게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그래서 무슨 일로 날 찾아온 거니? 아직 수업 시간은 아닌 것 같은데. 꽤 숨이 차 보이는구나. 나는 반 정도 수면 상태로 의자에 앉아 계신 박사님에게 지금 이 구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다. 이야기를 전해 들은
박사님은 생각에 잠기신 듯 잠깐 대답이 없었다. 박사님. 이문에 묻자 박사님은 다시 제정신을 차리셨다. 그렇구나. 애들이 그랬어. 물결표 쌓인 앙. 꽤 큰일이라 생각하며 말씀드린 이야기에 느긋하게 답변하며 하품을 내쉬는 박사님은 그대로 턱을 괴고 눈을 감았다. 잠깐의 침묵 대시 늑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박사님은 감았던 두 눈을 번쩍하고 뜨시더니 눈을 깜빡깜빡 거리시며 내게 다시 한 번만 방금 전에 했던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하셨다. 방금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다시 한 번만 말해 주겠니, 유리안? 네. 별다른 생각이 없어 보였던 박사님의 표정은 내가 전달한 말들에 대해 생각을 이어갈수록 조금씩 굳어갔고 두 아이들의 싸움이 아이들 전체의 싸움으로 번졌다는 이야기를 마치자 박사님은 그래도 앉아있던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옷걸이에 걸려있는 외출용 가운을 챙겨 입으셨다. 또 싸움이 일어났다고. 내 처음에 싸운 애들은 리안과 파시룬인데 하필 둘이 싸우다가 다른 아이들한테까지 불똥이 튀어서 나 미치겠네 진짜. 박사님은 옷을 갈아입자마자 바로 개인 연구실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가셨고 그대로 문을 열고 실험실을 뛰쳐나온 박사님의 손을 잡은 나. 박사님과 함께 이 구역을 가로질러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놀이방으로 향했다. 그리고 대시 외출했다가 오랜만에 지하 연구소로 돌아온 X 박사는 3구역에 있는 중앙 출입구의 계단을 통해 지하 연구소로 들어왔다. 여기도 오랜만이네. 간만에 오니까 또 나름 괜찮은 것 같은. 껌을 씹으며 연구소 안쪽으로 들어온 X 박사는 들어오자마자 자신의 오랜 친구인 하이시안 박사와 한 아이가 손을 잡고 어딘가로 급히 뛰어가는 뒷모습을 발견하곤 의아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쟤네 뭐하냐? 뭐 재밌는 일이라도 찾았나? 뭘 저리 열심히 뛰어가냐? 뛰어가는 두 사람을 바라보던 X 박사는 문득 뭔가 이상한 점을 떠올리곤 두 사람의 뒤를 쫓아 뛰기 시작했다. 잠깐, 만년 운동 부족인 하이시안이 뛴다고. 나도 따라가 볼까? 캐릭터 소개란 대시. 하이시안 파시룬. 성별남. 나이 -14살. 키 -168cm. 내형 화려한 금발의 머리카락 푸른 빛의 눈동자를 지녔다. 또래 아이들 중에서 꽤 몸이 큰 편에 속한다. 특이사항 다른 아이들에 비해 특히 분노 조절에 서투른 부분이 있다. 3화 대시 다 함께. 이건 놀이 방문 앞. 아이고. 이거야 또 많이 망가졌구나 유리안. 이 많은 쓰레기들을 어느 세월에 다 치우지. 그럴게요. 조각난 틀과 부서진 콘크리트 벽. 바닥을 나뒹구는 깨진 유리 조각들의 파편들이 시선을 가득 메웠다. 사소한 분쟁으로 이어진 주먹 다짐으로 인해 다친 아이들의 몸에는 상처가 늘어갔지만 그럼에도 한번 불붙은 싸움은 멈출 줄 모르고 서로를 아프게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바라본 하이시안 박사님은 근심과 걱정이 담긴 한숨을 내쉬고 계셨다. 결국은 또 이렇게 싸우는 건가? 아무래도 내가 좀 늦었나 보구나. 일단 싸움부터 진정시키자 유리안. 우선 싸움에 가담하지 않은 아이들을 분리해주렴. 네. 박사님의 명령으로 싸움에 적극적이지 않은 아이들을 내가 따로 분리해 떼어내자. 싸우고 있는 아이들의 행동과 몸 상태를 빠르게 훑어보며 짧은 시간 동안 모든 상황을 파악한 하이시안 박사님은 사태 파악에 끝난 즉시 흥분한 아이들을 향해 싸움을 멈추라고 소리치셨다. 다들 이게 뭐하는 거냐? 당장 멈춰라. 나를 포함해 싸움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아이들도 한번 화가 나 분노를 표출 중인 몇몇의 아이들을 말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연구소 안의 아이들을 직접 키워온 두 박사님은 통제가 불가능한 아이들을 일하게 진정시킬 수 있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한창 동안 서로 치고 박으며 시끄러웠던 놀이방의 분위기는 하이시안 박사님의 일갈 한 번에 조금 수그러든 듯했다. 박사님. 박사님 안녕하세요. 박사님. 박사님이 온 것을 눈치챈 싸움에 가담하지 않은 몇몇 아이들은 박사님을 향해 아침 인사를 건네며 다가왔고
계속 연구만 하시느라 이 구역까지 억지로 뛰어올 체력이 부족했던 박사님은 불완전 한 호흡을 진정시키며 우물쭈물한 표정으로 혼날까 봐 떨고 있는 아이들에게 다가가셨다. 호, 박사님. 그게 저 희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혼날까봐 떨고 있는 아이들을 아무 말 없이 무표정으로 내려다 보시던 박사님은 제일 앞에 서 있던 나은의 얼굴 쪽으로 손을 가져다 댔고 역시 예상했던 대로인가. 크게 혼나는 줄 알고 눈을 질끈 감은 나은의 이마를 손으로 들춰낸 박사님은 나의 머리카락 아래의 이마가 찢어져 피가 흐르는 모습을 확인하시고는 다른 다친 아이들이 있으면 자신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셨다. 방금 싸우다 다친 아이들은 당장 내 앞으로 나와라. 빨리. 다친 아이들은 모두 자신의 앞으로 집합하라는 박사님의 명령에 하나 둘 박사님의 앞으로 스멀스멀 기어 나온 아이들은 박사님에게 크게 혼날까 봐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고, 박사님은 그런 아이들에게 서순상 일단 다친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먼저라고 이야기하시며 다친 아이들을 데리고 의무실로 가려고 하셨다. 잘못을 했으면 혼나는 게 맞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건 나중에, 지금은 우선 다친 아이들이 먼저니까 다친 아이들은 의무실로 따라와라. 안 다친 아이들도 혹시 모르니까 조금 있다가 따라오고, 그리고 유리안. 다른 아이들은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잘 관리하고 있으렴. 박사님이 내게 남겨진 아이들이 다시금 싸우지 않도록 지켜보고 있으라는 임무를 주시고 의무실로 가려고 하시던 그 순간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박사님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스피텟이 오른쪽 뺨을 스쳐 지나간 플라스틱 조각 때문에 하이시안 박사님의 뺨에서는 피가 흘러내렸고, 박사님의 몸에 잔 상처가 생기는 것을 본 다른 아이들은 순간 크게 술렁였다. 박사님. 괜찮으세요? 저 미친. 야. 박사님은 자신의 얼굴을 스쳐 지나간 플라스틱이 날아온 방향으로 시선을 옮겨 아직도 싸우고 있는 리안과 파시룬을 발견하셨고, 이건 저쪽에서 날아온 건가? 리안, 파시룬, 봉임이나 다름없는 박사님의 얼굴에 상처가 생기자 순간 분노한 아이들은 화를 참지 못해 진정된 분위기가 다시금 과열될 것만 같다. 험악해진 분위기 속 박사님은 주머니에서 꺼낸 손수건으로 상처를 닦으며 아이들을 진정시키셨다. 별일 아니니까 다들 진정해라.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그저 싸움이 격양되어 던진 파편이 내 쪽으로 튄 것뿐이니까. 별거 아니라며 아이들을 진정시킨 박사님은 말씀과는 다르게 손을 떨고 계셨다. 덜덜덜. 하긴. 만약 파편이 조금만 더 오른쪽 방향으로 옮겨와 얼굴에 맞았더라면 자칫 박사님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었을 테니까. 아무리 박사님이라고 해도 조금 놀라셨을 것이다. 미안과 파시룬. 그러고 보니 저 아이들도 있었지. 일단은 저 애들도 진정시켜야겠구나. 떨리고 있는 오른손을 불끈 쥐신 박사님은 놀이방 안쪽에서 싸우는 중인 리안과 파시룬을 진정시키기 위해 방 안쪽으로 들어가셨는데, 당연히 나를 포함한 다른 아이들은 박사님을 만류했다. 얘들아, 너희도 이제 그만 싸워라. 박사님. 위험해요. 거기 들어가셨다가 잘못 맞으시면. 쟤네들 애초에 안 듣고 있다니까요. 이전부터 리안과 파시루는 한번 분노하기 시작하면 남의 말을 거의 듣지 못하고 무지경 상태로 주변의 물건들을 때려 부수는 성격들이었기에 위험하다고 만류하는 아이들의 말을 무시하며 두 사람을 말리기 위해 안쪽으로 들어간 하이시안 박사님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고, 얘들아 좀 멈춰라. 다른 아이들도 다친다. 가까이 다가가신 박사님을 아직 눈치채지 못한 건지 둘은 서로의 멱살을 잡고 앞면에 주먹을 날리려 했다. 박사님. 두 사람의 주먹은 당연히 맞게 된다면 서로에게도 큰 고통을 주겠지만 만일 바로 앞에서 서 계신 박사님에게 둘의 싸움으로 인해 바닥에 깔린 유리 조각이나 다른 파편이 튀기라도 한다면 박사님은 크게 다치실 수도 있었다. 두 사람의 주먹이 서로의 앞면을 직격하려던 그 순간
X 박사님이 둘의 주먹을 잡으며 나타나셨다. 쾅!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이건 또 뭔 난리인지 모르겠네. 사람의 양 주먹이 부딪히는 소리치고는 너무나도 크고 이질적인 소리. 쾅! 그런 둘의 주먹을 잡은 X 박사님은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한숨을 내쉬셨다. 얘라, 하이시안이 그만하라면 말 좀 들어라 제발요. 새하얀 백발, 휘어진 듯한 푸른 빛의 눈동자. 하이시안 박사님보다도 더 큰 키. 외부 나갔다 왔기 때문에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는 남자. 거진 몇 달 만에 연구소로 돌아온 X 박사님의 모습에 방에 있던 모든 아이들은 X 박사님의 곁으로 달려갔다. 우왕! X 박사님. 진짜 오랜만이에요. 이게 얼마 만이냐 X. 하이시안.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에게 반가운 인사를 건넨 하이시안 박사님은 두 아이들의 주먹을 가볍다는 듯이 잡은 X 박사님을 감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셨다. 하이시안 너도 오랜만이네. 하이시안 박사님의 감탄하는 표정도 잠시 대시. X 박사님은 뭔가 이상한 느낌에 자신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본 뒤 어깨에 죽지와 팔을 흔드셨는데 팔을 이리저리 돌리신 후 X 박사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 모두를 놀라게 만드셨다. 어라 아나 팔 부러졌다. 우드득 축 처진 채 이리저리 흔들리는 X 박사님의 팔. 진짜냐? 어디 한번 팔 줘봐. 부러졌는데 팔을 어깨 줘. 하이시안 박사님은 X 박사님의 팔과 어깨의 죽지를 손으로 살살 누르시며 X 박사님의 팔 쪽의 대부분의 뼈가 부러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셨다. 야, 살살 눌러. 겁나 아파. 허우 진짜네. 너 괜찮냐? 괜찮겠냐? 팔이 부러졌다는 말에 놀란 표정으로 걱정하고 계시는 하이시안 박사님과는 달리 다친 당사자이신 X 박사님은 오히려 이 정도만 다쳐서 다행이라며 니안과 파시룬을 나무라셨다. 그래도 이 정도만 다치고 끝나서 다행이지. 내가 중간에 끼어드는 걸 보고 얘네들이 힘을 빼서 이 정도로 다친 거라는 걸 너도 알잖아. 제대로 맞았으면 아마 팔이 날아갔겠지 뭐. 그러니 너무 막 그렇게 화내진 말아라 하이시안. 긴장감 없는 표정으로 웃고 계신 X 박사님. 그런 X 박사님의 표정과는 상반된 형태로 부서진 오른팔과 박살난 놀이방 그리고 벙찐 표정으로 서 있는 니안과 파시룸까지 번갈아가며 바라보신 하이시안 박사님은 양팔을 들며 한숨을 내쉬셨다. 어휴. 그래 일단은 너희들도 다 같이 따라와라. X 너도 같이 가자. 그래 뭐 이 꼴로 수업을 할 수는 없을 테니까. 하이사안 박사님은 두 아이들과 X 박사님까지 데리고 의무실로 향하시며 나와 멀쩡한 아이들에게는 난장판이 되어버린 이 구역 청소를 맡기셨고 유리안 혹시 다른 아이들이 파편들을 밟으면 뭐 아무튼 바닥에 나 뒹구는 쓰레기들은 좀 치워주겠니? 난 다친 아이들이랑 이 녀석을 데리고 의무실에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거든. 네. 나는 재빨리 청소를 마치고 보건실로 가 두 박사님이랑 대화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재빨리 청소 도구함 쪽으로 뛰어갔다. 두 박사님들은 심각한 얼굴로 앉아 계셨다. 어쩌지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캐릭터 소개란 대시. 하이시안 니안. 성별남. 나이 마이너스 15살. 키 마이너스 164cm. 외형적 갈색의 머리카락의 고양이 같은 삼배간을 가지고 있다. 특이상 파시룸과 틈만 날 때마다 싸워 연구소가 자주 부서진다. 사와 대시 의무. 청소 끝. 오래 싸워서 그런가 청소기를 섰는데도 이제야 끝났네. 그럼 이제 의무실로 가자. 30분 정도 놀이방 안쪽에 흩뿌려진 유리 파편들과 부서진 벽에서 떨어진 콘크리트 조각들을 정리한 나. 청소를 마친 이후 청소한 도구들을 원래 있던 자리로 가져다 두고 의무실을 향해 뛰어갔다. 아직 교실로 돌아오시지 않으신 걸 보니까 X 박사님이랑 하이시안 박사님은 의무실에 계시겠지. 생활구역 기무실. 다친 아이들의 몸 상태가 어떤지 확인할 겸 대시 슬래시. 오랜만에 만나 뵙는 X 박사님께 궁금했던 점들도 물어볼 겸 대시 슬래시.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의무실에 도착한 X 박사님을 오랜만에 뵙는 만큼 다른 아이들이 먼저 선수를 쳐 박사님을 귀찮게 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의무실 문 앞에 도착한 내가 살짝 열린 문 틈 사이로 바라본 X 박사님은 수많은 아이들에게 둘러싸인 채 상당히 불편한 자세로 개인용 침대 위에 앉아 계셨다. 박사님, 이번 여행에서는 뭘 보고 오셨어요? 어디까지 갔다 오신 거예요? 저희는 언제 나갈 수 있어요? 하이시안 박사님은 자꾸 얘기를 안 해주신다고요. 박사님,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해주실 거죠? 오랜만인데 안 해주시면 저 섭섭해요. 예요 얘들아, 정신 없으니까 한 번에 한 명씩 좀 물어볼래. 그리고 좀 떨어져라. 의무실 안에 있던 아이들은 몇 달 만에 뵙는 X 박사님이 너무나도 반가운 나머지 한꺼번에 엄청난 양의 질문 세례를 날렸고, 갑작스레 너무 많은 질문이 자신에게 들이닥치자 X 박사님은 격하게 자신을 환영해주는 아이들의 모습에 혼란스러우신 나머지 난처한 얼굴로 뒤쪽에 계신 하이시안 박사님에게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내셨다. 야, 나 지금 팔 부러졌는데 애들 이러는 거 좀 힘들다. 어쩌고. 애들 좀 줘. 뭐 어쩌라는 표정으로 가만히 서 계시던 하이시안 박사님은 자신을 간절한 눈빛으로 도와달라 바라보는 X 박사님의 모습에 어쩔 수 없다는 듯 아이들과 X 박사님 사이에 끼어들어 달라붙는 아이들을 떼어 놓으셨다. 지금 X는 양팔이 부러진 환자니까 달라붙지는 말고 질서정연하게 서서 하나씩 물어봐. 달라붙는 아이들을 떼어내고 계시는 하이시안 박사님과 의자에 앉아 아이들이 묻고 있는 질문들을 하나씩 답변해 주고 계시는 X 박사님을 바라보며 나는 한 가지 의문이 드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X 박사님은 어떻게 하이시안 박사님이 위험하셨던 타이밍에 딱 맞춰 나타나신 거지? 때 마침 언제 연구소로 돌아오신 거냐는 한 아이의 질문에 답변하신 X 박사님이 내 의문을 말끔히 해결해 주셨다. 박사님은 언제 돌아오신 거예요? 온 건 방금 전이야. 타이밍 좋게 나타난 것도 오랜만에 3구역에 있는 정문 입구를 통해 들어왔더니 하이시안이랑 어떤 여자아이가 손을 잡고 2구역 쪽으로 뛰어가더라고. 뭐는 건지 싶어서 불러봤는데 대답도 없는 게 뭔가 무슨 일이라도 난 건가 싶었지. 하이시안 저놈은 운동이라면 치를 떠는 녀석이라는 건 너네도 잘 알잖니. 그래서 일단 하이시안이 뛰어간 방향으로 따라가 보니까 애들 둘이서 치고받고 싸우길래 끼어든 거지 뭐. 나는 말씀으로 어떻게 그렇게 알맞은 타이밍에 오신 건지 궁금했던 내 의문을 완전히 해소해 주신 X 박사님은 그 뒤로 나와 같이 의무실에 온 다른 아이들이 건네는 질문들까지도 계속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나가서 뭐 했냐고. 뭐 어떤 날은 놀기도 했고 하고 있는 연구를 마저 다 끝내기 위해 오랜 친구를 만나러 갔던 적도 있지. 새로운 환경에 밀림은 확실히 어렵더군.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는 곳이었어. X 박사님과 우리들이 나누고 있는 대화를 10여 분 정도 지켜보고 계셨던 하이시안 박사님은 오른손에 차고 계신 손목시계의 시간을 확인하시곤 슬슬 교실로 돌아갈 시간이라고 말씀하셨다. 다들 이제 슬슬 교실로 돌아갈 시간이야. 이미 원래 예정된 수업 시간은 30분이 넘게 지났다고. 더 하고 싶은 질문이 있으면 나중에 하고. 치료를 다 받은 아이들은 이만 나가렴. 이만 교실로 돌아가라는 하이시안 박사님의 말씀에 의무실 옆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니 현재 시간은 10시 10분. 이미 통상적인 수업 시간인 9시 30분에서 한참을 넘긴 지 오래였다. 박사님, 조금만 더 이야기할래요. 제발요. 후 한 5분만. 당연히 나를 포함한 다른 아이들은 오랜만에 만난 X 박사님과 떨어지고 싶지 않아 아쉽고 씁쓸한 표정으로 두 박사님들을 바라보았지만 애시당초 아이들이 싸워서 수업 시간이 미뤄진 것이었으니 하이시안 박사님은 우리들의 표정을 단호히 무시하시며 나와 내 친구들을 의무실에서 내쫓으셨다. 안 돼. 엑샤 와서 아까 싸운 일에 대한 벌을 받는 것도 흐지부지 되고 말이지.
이미 수업 시간은 많이 미뤄졌으니까 더 이상 지체할 수는 없어. 다들 교실로 가 있어라. 하이시안 박사님의 불호령이 떨어짐과 동시에 문 밖으로 쫓겨난 우리들 대시. 공부는 하기 싫고 박사님과도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기에 밖으로 축 처진 채 쫓겨나가는 우리들에게 엑시 박사님은 조금 있다가 다시 보자며 방긋 웃는 미소로 손을 흔들어 주셨다. 너무 아쉬워하지마 얘들아. 이따가 다시 보고 나서 이야기하면 되지. 조금 있다가 보자 물결표 사인. 그리고 대시. 다른 아이들은 이미 교실로 걸어가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복도로 나가 문을 닫던 도중 난 두 박사님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 중이신 짧은 내용을 엿들었다. 이번 여행에서는 어떻게 잘 됐나? 이번에는 확실하게 찾았어. 내가 말했던 대로 진짜로 있긴 하더군. 없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지. 그런가? 그 말을 끝으로 굳게 닫힌 문 대시. 문 안쪽에서는 더 이상의 말소리가 들려오지 않았고 엑스 박사님이 외부에서 뭘 찾고 계신 게 있는 건가? 나는 생각으로 문 앞에 선 남별 다른 생각 없이 다른 아이들의 뒤를 쫓아 교실로 향했다. 얘들아 같이 가. 아이들이 나간 이후 두 박사의 대화 중 대시. 야 그래서 너 그 팔로 오늘 수업은 제대로 다 할 수 있겠냐? 엑스는 자신의 팔 상태를 걱정하는 하이시안의 말에 부러진 팔 쪽을 조금 휘둘러 보고는 얼굴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통상적인 수업 시간은 조금 무리인 듯. 이 정도면 그래도 마지막 교시는 해줄 수 있을 듯한데. 하이시안 박사는 친구의 팔목 쪽에 붕대를 감아주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귀찮아 일부러 다친 게 아니냐며 농담을 던졌다. 너 수업하기 싫어서 일부러 다친 건 아니지. 예의 물결표 사인 누가 수업하기 싫다고 일부러 팔을 부러뜨.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 진짜로 그런 생각도 하긴 했지. 엑시 박사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를 회상하며 얼굴을 구겼고 하이시안 박사 역시 끔찍한 기억이라며 손살에 쳤다. 그때는 생각하기도 싫으니 언급하지도 마라. 캐릭터 소개란 대시. 엑스 박사. 나이 마이너스 38살. 키 마이너스 186cm. 외형 새하얀 백발에 휘어진 듯한 그만을 가지고 있다. 특이산 거의 대부분 표정이 웃고 있으며 항상 웃고 있는 얼굴과는 대비되게 자신은 성격이 더럽다고 주장한다.